안녕하세요. 파종여신입니다. 3월 10일 오후 12시 33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81.9K 부근에 있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백악관 주최 서밋이 별 수확 없이 끝이 나고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트는 아래로 쭉 하락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미리 알려드린 지지 구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주 경제 일정도 같이 참고해서 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분석할 때 그리고 매매할 때 주요하게 쓰고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설명과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코인들 움직임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지난 흐름 복귀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나올 흐름을 차트상 지표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경제 일정을 참고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상 시나리오 2개 정도를 말씀드린 후에 몇 가지 데이터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비트 시향 분석 후에는 테더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토탈2 차트까지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흐름 복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이날 3월 7일 저녁부터 3월 8일 새벽까지 쭉 이어지는 백악관 주최 서밋 이벤트가 있었죠. 이 서밋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크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마이클 세일러도 이 말을 짚으면서 뭔가 실망한 듯한, 답답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기대했던 시장 참여자들도 마이클 세일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트는 아래로 쭉 흘렀고요.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지지 함께 켜서 보면 여기서 썸이 끝나고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일전에 잡아드렸던 저점 상승 추세와 시간 봉상 그리고 일봉상 지지 모두 작용하고 있는 구간 디테일한 가격대 85880 이 노란색 점선입니다. 이 구간 아래로 빠지지 않고 4시간 봉으로 8개 봉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30시간 넘게 잘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요. 어제 제가 정확히 이 봉에서 이 작은 음봉 만들어질 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이 봉이 만들어질 때 보니까 이 노란색 저점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텔레그램으로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 범위 85.7K에서 86.4K 잡아드렸고 이 구간이죠. 여기가 지금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 벗어날 시에는 첫 번째 지지 85K 이 흰색 네모박스 아래 하단입니다. 85K 그리고 두 번째 지지로 3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84.5에서 84.2K 두 개 잡아드렸고 저항은 87.1K와 88에서 88.4K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횡보 구간 빼기 시작하면서 아래로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저항은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지우고 보면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린 이 85K 흰색 네모박스 하단이죠. 여기를 뺀 상태에서 4시간 봉이 종가 마감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흰색 네모박스 지키지 못하고 아래에서 종가 마감한 후에 85K 저항 리테스트 하면서 아래로 쭉 흘러버렸죠. 그리고 이 구간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단기 저점의 상승 추세 이 지지선을 아래로 빼버린 상태로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아래로 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아래로 빼버리고 난 뒤에 추가 하락을 이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숏 포지션 오픈해 보실 수 있는 자리였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후 하락이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그널 바로 RSI 지표입니다. 1시간 봉이고요. 이 구간이 아까 봤던 횡보 구간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를 보면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RSI 지표는 어떻죠? 여기서부터 고점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의 고점 간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 비트는 7%가 넘게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 구간, 끝에 구간을 보시면 1시간봉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RSI 수치를 보면 약 17 정도가 되는데요. 이후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최저점 부분에서 RSI 수치를 보면 17.75로 이때 당시보다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후 비트는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괴리 현상을 통해서 이후 가격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보시면 여기서부터 캔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RSI 수치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RSI 지표의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기 직전에 이 구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RSI의 저점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채로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캔들의 저점이 내려가면 RSI의 저점도 이렇게 내려가야 정상인데, 여기는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괴리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캔들과 RSI 간에 저점 괴리가 생기면 이후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저점 간 괴리로 이후 상승. 이 구간은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그럼 RSI도 고점이 계속 밑으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점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 고점 간 괴리. 이 신호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RSI 지표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매번 분석하거나 매매할 때도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고, 관련한 설명과 매매법 자료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꾸준히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는 해당 자료를 신청하셔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서 횡보구간 벗어난 후에 쭉 빠질 때 잡아드렸던 두 번째 지지 84.5에서 84.2K 여기 닿았을 때, 제가 자러 가기 전에 새벽에 나올 움직임 대비해서 아래쪽에 지지 추가로 잡아드렸죠. 이 구간 아래로 빼기 시작하면 흰색 네모박스 83.2에서 82.5K 있고, 그 아래 81에서 83K 여기, 그리고 79K부터는 지지가 아주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월은 개미 흔들기 지속,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저점 80에서 79K 주변에서 저점 두어 차례 더 만들 가능성이 있다. 3월 시작할 때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관점 공유 드렸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린 하나, 둘, 세 개 지지입니다. 여기서 지지 받아주나 했지만 아래로 더 빼면서 2번 지지도 뺐고, 여기 아래로 빼도 제가 아래쪽에 지지 아주 많다고 말씀드려서 크게 불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걸어놓고 잔 거 다 체결됐는데, 지금 약 수익권이고 이 흰색 네모박스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보면서 약익절하고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쭉 들고 갈지 볼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남겨드린 내용 중에서 이 지지들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은 여기입니다. 3월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미 흔들기 심할 거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저점 80에서 79K, 여기 저점이 정확히 79.9K입니다. 80에서 79K 주변에서 저점 두어 차례 더 만들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여기 저점 한 번 만들었으니까 두어 번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한 번 내려왔고, 여기서 크게 반등 온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찍으러 올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파동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뚫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빠지더라도 이 지지 아주 많다고 말씀드린 이 구간 있죠. 79K부터 여기 아래. 이 아래는 들으시면 많이 불안하실까봐 말씀드려야 하나 조금 고민했지만, 어쨌든 이 지지는 아래쪽에 아주 많다는 거. 많기도 많지만 힘이 센 지지들이 각 구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만 만들고 여기에서처럼 아래 꼬리만 만들고 쭉 올라주면서 결국 3월에 월봉 마감은 이 세 구간 안에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3월에 월봉이 잡아들인 세 구간이 이 구간인데 아래에서 마감을 하느냐 이 안에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다 벗어나서 더 위쪽에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가격대는 3월 말로 갈수록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3월 말에 이 79170 있죠? 79.2K 부분 여기 아래에서 월봉이 마감하면 상황이 좀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79.2K 위에서 최소한 79.2K는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에 지지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아래로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도 아래 꼬리 달고 마감만 캔들 몸통 마감만 최소 79.2K 위에서 해주면 상승으로 돌려나가는데 시간 좀 걸리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부터 향후 흐름을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약간 반등 나오고 있는 비트가 한 번 더 저점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럴듯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일단 RSI 지표를 켜보면 4시간봉으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RSI 수치가 과매도 영역에 들어오고 나면 비트는 어김없이 큰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만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2시간 봉으로 보시면 만약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하락해서 이전 저점 현재 78.2K에 형성되어 있는 이전 저점을 아래로 약간 더 빼버리면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건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있을 주요 경제 일정과 더불어서 차트의 움직임에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일 저녁에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월 20일 목요일 금리가 결정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있었던 날 비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던 때 비트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통 지표 발표를 전후로 해서 비트가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도 발표 전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후에도 쭉 상승을 이어갔고요. 9월에도,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 그리고 1월에도 지표 발표 전에는 그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후 다음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발표 지수 확인까지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당일은 4% 정도 오르면서 일봉이 양봉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볼 때 그럼 이번에도 비트가 CPI와 PPI 발표 전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 비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보면 이때 당시에는 상승했고 6월에는 하락했습니다. 8월에도 하락했고요. 9월에는 횡보, 11월 횡보 상승, 12월 하락, 1월 하락. 금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동결이 되었는지 금리를 인상했는지 혹은 인하했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 5월부터 8월까지는 금리가 동결됐었습니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는 금리가 인하됐었고요. 1월부터는 다시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했죠. 그럼 결국 추세를 봤을 때 금리가 동결됐었던 경우에는 보통 비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비트가 횡보하다가 상승을 이어가곤 하는데 그럼 12월에는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가 하락했느냐? 이때 12월을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니까 미국에서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다. 인하는 추후에 보면서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었죠. 그럼 이번 달은 어떨까요? 현지 시간 3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3월 20일에 발표될 미국의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97%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월에는 금리 결정이 없고 5월에 금리 결정이 이어질 예정인데 5월에도 지금으로서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결국 차트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이번 주 12일과 13일까지는 비트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이후 다음 주 20일에 미국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 비트가 하락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동 관점을 간단히 보면 여기서 세계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또 세계 파동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3개 파동으로 나왔다고 보이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서 5개 파동으로 나오면 여기서 A, B, C로 최고점에서부터 시작된 큰 하락을 되돌리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여기서 5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고 3개 파동인 채로 이 구간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렇게 엔딩을 그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점에서부터의 하락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3파의 하락을 되돌리는 4파, 5파가 엔딩으로 나오고 3파 끝이 나고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하락을 되돌리러 한 번 더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빠지는 결국 지금 가격 기준에서 한 번 더 빠졌다가 크게 되돌리러 올라가든 그게 아니면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약간만 되돌리러 올라가든 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다음 주 일정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과매도 상태에 들어와 있는 RSI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3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형성된 CME 갭 가격대는 86.7K 후반입니다. 이 부근에 CME 갭이 형성되어 있는데 보통 CME 갭은 채우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이후 비트가 반등해 줄 것이라는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순서로 청산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많은 숏 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는 거 보이시죠? 디테일한 가격대는 84.2K부터 크게 봐서 87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유동 물량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79.8K 부분에 청산 물량 들어와 있습니다. 3일 기준에서 보더라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유동 물량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디테일한 가격대는 87K에서 87.2K 정도 되겠습니다. 2주 기준으로 보면 더 높은 가격대 95.2K 부분에서 96.8K까지 숏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아래로 80K부터 79K 부근에 중요한 지지들 깔려 있고요. 여기 적어놨다시피 이 아래쪽으로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들 많습니다. 상황 보면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저항은 여기 흰색 네모박스 구간 83.2K에서 82.5K 여기 위에 안착시켜주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되 디테일한 저항 가격대는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상으로 보나 RSI 지표상으로 보나 과거 차트를 참고해서 보나 그리고 CME 갭 기준으로 보나 지금부터 약간 빼더라도 결국 다음 주까지 상승 반등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 상황 보면서 관점은 계속해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테더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주봉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잘 빠져줘야 되는데 상황이 보시면 이 흰색 네모박스 저항을 몸통으로 뚫어 올린 상태입니다. 상황이 별로 좋진 않은데요. 여기가 5.6입니다. 5.6 위에서 이번 주 주봉이 마감하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흰색 네모박스 아래로 빠져줘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란색 선 더 위로 치고 오르는 흐름 보이면 제가 위쪽에 저항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황 보면서 더 짧은 봉으로 일봉이나 시간봉으로
지지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이 흰색 상승 추세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들이 많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주게 이번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모습 보이면 아래쪽에 지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2 차트를 볼게요. 토탈2도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지켜주던 1.02를 아래로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마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저항 맞고 다시 아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래쪽에 지지 다시 잡아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테더도 그렇고 토탈2 차트도 그렇고 약간씩 더 조정이 올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분석해서 텔레그램에 관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82.3K 부근에 있습니다. 알트들도 잠깐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100달러 지켜줘야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고, 더 저점 낮추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테더나 토탈2 차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개별 알트도 아래쪽에 지지 잡아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 10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